감삼농악단이 8일 푸른방송을 방문해 감삼동 지역 현안 사항과 지역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와룡고등학교는 지난 2일과 3일 남구 대명문화거리 4개 극단 공연을 관람하는 또래활동 체험의 날을 가졌습니다. (2021) 대구 건축 비엔날레가 환상도시 환상건축이란 주제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대회의실에서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1 DAC 인문학극장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개최합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4시에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공연을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감삼농악단이 8일 푸른방송을 방문해 감삼동 지역 현안 사항과 지역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푸른방송 조광래 회장을 비롯해 조연수 대표이사, 조연철 상무와 임직원이 함께한 이날 자리는 곧 다가올 행사인 지신밟기와 대동제, 어버이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와 지역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감삼동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감삼농악단은 오랜 기간 지역에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회원들은 평소 취미생활과 더불어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삼농악단은 음력 1월 지신밟기 행사를 시작으로 정월 대보름 공연, 감세미 민속문화축제와 벚꽃놀이 공연, 어버이날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단합대회, 인근 여러 지역의 경로잔치 등도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삼농악단은 감삼동뿐만 아니라 지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취미와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와룡고등학교에서 남구 대명문화거리 4개 극단 공연을 관람하는 또래 활동 체험의 날을 가졌습니다. 이번 체험 활동은 대구시 교육청에서 배부한 또래 활동 체험 예산을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취지로 대명공연예술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연극 공연 관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년간 코로나19로 내외부 활동이 없었던 학생들은 오랜만에 진행한 체험 활동으로 잠시나마 재미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으며 시교육청 지원금으로 발행한 지역 화폐를 직접 사용하며 침체된 지역 공연과 거리 활성화에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또 연극 관람 후에도 극단별 백스테이지 체험과 전문 분장사 초청으로 진행된 특수 분장 체험, 그리고 지역 화폐로 점심 식사까지 해결하는 등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고민하면서 그 예산을 그냥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눠주기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라고 해서 우리 학교의 인성부장이신 윤이나 부장님께서 이 대명문화거리의 연극협회하고 매칭을 해서 연극도 보고
또 이 지역 사회의 지역 상권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게 됐죠. 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연극에 대한 만족도도 너무 좋고 또 연극에 나오는 배우들하고 이렇게 상호 작용하면서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행사를 너무 잘 기획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 와룡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의 끼를 좀 펼쳐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기획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원해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편 와룡고등학교는 인성 중점 학교로서 마을 운동가에게 배우는 마음 챙김의 날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화두로 한 교육 활동으로 언론과 지역의 학교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원금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많은 2021 대구 건축 비엔날레가 환상도시 환상건축이라는 주제로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대구 건축 비엔날레는 대구 지역 건축의 과거를 기록하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구 건축문화연합 주최로 열렸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대구시의 8개 구군 상징마크를 이용한 조형물 설계안을 전시한 특별 기획 전시를 비롯해 일반 전시 그리고 시민 참여 문화 행사와 학술 행사 등 4개 영역에서 13개의 전시와 세부 행사를 포함해 열리고 있습니다. 일반 전시회는 2021 대구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 등 6개 초청 전시로 구성됐으며 대학생들의 건축 지식을 겨루는 도전 건축 골든벨과 초등학생들이 미래 학교를 그림으로 표현한 어린이 건축 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포지엄과 학술대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또 대구시는 본 행사와 더불어 대구 건축의 과거와 미래의 공존을 위해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녹색 건축 활성화 조성 계획 수립과 역사 문화 건축 자산의 보전 활용을 위한 진흥 계획 수립 등 앞으로 대구시의 건축 정책 방안 수립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이번 행사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대회의실에서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소방공무원, 소방협력단체, 권영진 대구시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대구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등 내외빈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든 119, 함께 누릴 안전한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 정부 포상과 표창장을 시상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지역 8개 소방서에서도 자체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소통과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헌신해온 소방공무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소방협력단체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안전만큼은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한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2021 DAC 인문학 극장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오후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개최합니다. DAC 인문학 극장은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 함량과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반 강연 형식에서 벗어나 공연장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그의 시기적절한 주제를 정해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강연자로는 11월 17일 역사학자 윤영희 교수의 강연을 필두로 18일 소설가 김연수, 19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하지연이 강연이 이어집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리라 기대합니다. 17일 첫 주자로 경북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역사학자 윤영희 교수가 재난 속의 인문학, 역사 속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 등의 재난 속에서 인간의 삶이 절망에 빠졌을 때 역사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강연합니다. 18일에는 소설가 김연수의 옮겨붙은 불, 죽은 시인은 어떻게 되돌아오는가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하지연이 코로나 시대 나를 지키는 마음의 힘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칩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4시에 고우 별이 빛나는 밤의 공연을 개최합니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 고우 별이 빛나는 밤에는 미술과 클래식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융복합 공연입니다. 명화 감상과 클래식 곡을 함께 연주함으로써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연은 네덜란드 출신의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7가지 대표 작품을 감상하며 해설가를 통해 고흐의 그림과 삶을 조명하고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작품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고흐의 해바라기, 기가 잘린 자아상,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이 소개되며 함께 연주될 곡은 오나의 태양, 리베르 탱고 등 10여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 관람은 전석 무료이며 관람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관람 인원 제한 및 좌석간 거리두기 등 공연장 이용 수칙을 준수해 운영됩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멘토링 봉사단의 우수 사례 공유회 장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달서구청에서 열린 행사는 저소득 아동에게 비대면, 대면 방식으로 멘토링을 추진해 아이들의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달서구만의 멘토링 사례를 발굴, 전파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공모전은 지난 10월 체험 수기를 공모, 총 55명의 멘토가 참여하고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10개의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상자에 대한 격려 및 시상과 대상을 수상한 황보성 씨의 멘토링 경험을 진솔하고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또 멘토의 욕구를 반영한 프리젠테이션 기획과 스킬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2007년부터 한부모, 조손가정 등 저소득 청소년 44팀과 1대1 결연해 14년간 멘토링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에는 다문화 청소년까지 확대해 현재 멘토와 멘티 300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 50플러스 센터의 CI 공모전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내년 초 신중년 세대 평생 학습 공간인 달서 50플러스 센터 개관을 앞두고 50플러스 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담을 수 있는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CI 공모전을 11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공모 분야는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심볼, 로고, 시그니처 등 3가지며 참가 신청서, 작품 설명서 등 제출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모전은 심사를 통해 수상작 선정 후 12월 17일 발표 및 개별 연락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과로 문의하시거나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달서 50플러스 센터 CI 공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농공업 지역사회보장처의 저소득 중증 질환자 이동지원 업무협약 소식입니다. 협의체가 지난 3일 네오택시 협동조합과 가진 협약은 관내 저소득 중증 질환자 및 거동 불편 환자의 이동을 돕기 위한 안심 차량 동행 도어투도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서비스는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검진 시 자택에서 병원 진료 후 귀가까지 원스톱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의체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통보하면 네오택시는 대상자가 자택을 출발해 병원 진료를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안심 차량을 책임지게 되는 것으로 버스 미운행 지역에 한정해 버스 이용이 가능한 구간까지만 이동을 돕는 행복택시 등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된 지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연 10만원 한도이며 재원은 달성복지재단 지정 기타금과 네오택시 협동조합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의 행복 무료 특강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가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문화 강자 증진을 위해 행복한 일상으로의 초대 문화 강자 릴레이 무료 특강을 운영합니다. 노래 교실을 비롯해 쌍화탕 만들기, 원예 아트, 경매 등 32가지의 다양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 외에도 시낭송, 그림책 여행, 임산부 순산 요가 등 331개의 겨울학기 문화 강좌도 현재 접수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1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학생문화센터의 교육 공동체 무료 공연 이야기입니다. 센터는 발레컬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발레 공연을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11월 24일 저녁 대공연장에서 무료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 공연은 클래식 발레의 대중화와 창작 발레의 예술적 가치 창조를 미션으로 2005년에 창단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전문 예술 단체인 와이즈 발레단이 공연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모티브를 얻어 새롭게 각색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발레는 판타스틱한 발레와 스펙타클한 비보잉 등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대사 대신 귀에 익숙한 영화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이번 공연 좌석은 11월 18일까지 학생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금포초등학교의 내 삶의 주인공은 나 행사 소식입니다. 금포초는 10월 넷째 주 꿈형제 자치회 페스티벌 기간을 맞아 그동안 의논된 학년별 교육과정 전시 및 이를 축하하기 위한 선후배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운동회와 함께하는 미래 창의융합 페스티벌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했으며 이번 페스티벌 기간을 통해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또 선후배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운동회는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고 대굴대굴 자벌레, 나라라 드론 등 9개의 다채로운 자치회별 부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창의 융합 프로그램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눈높이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즐거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용전초등학교의 감사 표현의 날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감사 표현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행사에서 개인은 감사 카드를 직접 고르고 작성해 감사함에 담고 가족은 감사나무 꾸미기로 가족의 정을 표현했습니다. 또
가족 참여자에게는 쿠키 만들기 키트를 제공해 함께 만들고 먹으면서 달콤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에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며 부모님께 직접 말하기 어려운 말을 편지로 쓰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전문 상담 교사는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고 감사함이 가득한 용전초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동서원 정료대와 성생단 이야기입니다. 먼저 정료대를 한자로 풀어보면 뜰을 비추는 횃불을 얻는 대로 주요 건물 앞뜰에 설치해 건물과 뜰을 밝힌 시설입니다. 또 정료대처럼 조명시설로 사용했던 석조물이 하나 더 있는데 서원사당뜰에 있는 석등입니다. 정료대와 석등 모두 불을 밝히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생긴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료대는 돌기둥 위에 아무런 장치 없이 불씨를 올려두는 평평한 배만 있는 반면 석등은 기둥 위에 화사석이라는 일종의 불씨집이 있습니다. 서원 제사인 향사가 컴컴한 새벽에 행해지다 보니 강당 앞에 있는 정료대와는 별개로 사당뜰을 밝힐 수 있는 석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정료대는 정료대대로, 석등은 석등대로 각자 나름의 의미와 용도를 가지고 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희생을 살피는 단, 성생단 이야기입니다. 서원뜰 오른쪽 뒤편 사당 가는 길에 정료대와 비슷하게 생긴 물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표면이 정료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거친 이 돌은 무엇일까요? 정체는 성생단으로 서원에서 1년에 2번 큰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향사라 합니다. 향사 때는 여러 제수가 올라가는데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 제수와는 달리 수저가 올라가지 않고 열을 가해 익힌 제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수 중에는 특히 희생이라 불리는 가장 중요한 제수로 서원 향사에는 돼지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서원 향사에서 무슨 이유로 보기에도 그렇고 음복하기에도 불편한 생물 상태의 희생을 사용한 것일까요? 신은 사람처럼 수저를 사용해 희생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살아있는 기운을 흠양하기에 생기가 강한 것일수록 격이 높은 신에게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도동서원 앞 은행나무 앞에는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사진 찍기 참 좋은 요즘, 도동서원을 거닐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11월 1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순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현풍읍 새마을 부녀회 10여 명이 지난 5일 코로나19로 연일 고생하는 달송군 보건소 의료진과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떡국을 점심으로 만들어 전했습니다. 현풍읍 새마을 부녀회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애쓰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음식을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힘껏 돕겠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현풍읍 새마을 부녀회는 반찬 나눔 행사와 김장 나누기,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진천동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겨울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후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동 새마을 부녀회 회원 12명은 자율적으로 회비를 모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40가구를 방문해 쇠고기국과 두부조림 등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건강한 먹거리 마련을 위해 회원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한 후 반찬을 만드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윤희 새마을 부녀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배려를 해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건기 진천동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을 맞아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 앞으로도 각급 봉사단체와 함께 더욱 심려를 기울여 배려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5일 용산근린공원에 치매 예방 및 치매 정보 제공을 위한 달서기억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억공원은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높이는 산책로와 치매 파트너 공식 캐릭터 담비를 활용한 포토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접근이 쉬운 근린공원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에게 맞는 치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돼 주민들의 치매인식 개선을 돕고 주민 누구나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억공원은 향후 감내 경로당과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로 치매 친화적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기억공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지내고 있는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돌봄 기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4일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비대면 영상 토론훈련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세계가스총회가 내년에 대구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1호선 유라역에서 폭발물 테러에 의한 역사 화재가 발생해 74명의 인명피해와 전동차 파손 등 총 16.4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항을 가정해 토론식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공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국가정보원 지부와 동구청, 동부경찰서 등 민간군 10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가상의 폭발물 테러를 가정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판단 행위와 지역사고 수습본부 운영을 통한 임무와 역할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습니다. 2017년 안전한국훈련에서는 공공기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8년에는 유관기관을 초청해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수상했습니다.